아들을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가장이 2살 배기 딸아이를 아파트에서 내던지고 두 자녀와 함께 자살을 기록. 7살밖에 되지 않은 딸을 흉기로 회개하고 안매장한 엄마. 전문가들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아내와 딸을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로 딸을 먼저 살해했고 13살 딸, 4살짜리 아들과 함께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걸 이 씨의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가보니까요. 30대 중반의 남자가 에어컨 배관에 목을 매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원 확인이 돼서 조회를 해보니까 딸과 함께 가출 신고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만 목매서 죽은 걸로만 알았는데 나가다 보니까 여자아이 옷이 있어가지고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5살로 보이는 여자애가 죽어 있었어요, 같이.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버지가 딸도 죽이고 이후에 자기가 같이 목을 맨 그런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분이 벽걸이 에어컨에 목을 매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주변에 침대에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이 있어 보니까 애가 있었어요. 엎어진 상태에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형 간염이 심해가지고 그 하남에 있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때 애를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고 그게 거주하면서 한 2개월 지나가지고 그때 변사체가 다 발견돼요. 부검을 한 결과를 보면은 그 아버지 몸에도 이제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었고 애 몸에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 보면은 바닥에 뭐 애 그 그림책 그림책 같은 그 뭐야 스케치북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 있었고 있더라고. 그것도 사가지고 거기서 한 며칠 생활을 했는 것 같아요. 스케치북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림 그려놓는 그런 것도 있고 바닥에 피에 다 막 묻어가지고 옮겨 있었지만 그런 게 있는 걸 보가지고 막 까다 봉지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은 생활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정신병력에 있는 20대 아버지가 한강 다리 위에서 자신의 어린 아이 둘을 강물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돌려떼겼네요. 하나로 애들 던져버렸거든요. 큰 애는 이렇게 난간 밖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냥 딱 놓고 작은 애는 그냥 휙 그 물건 던지듯이.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 그러니까 5살, 6살 먹은 어린 자녀들을 이곳 한강에 던졌던 사건으로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마 도박 등으로 약 4천만 원 이상의 빚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와이프와 아침에 심하게 다퉜었는데 그날 오후에 홧김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아이들한테 복용시키게 한 후 아이들이 잠이 들자 이곳 한강으로 데리고 나와 이곳에 하나둘씩 던졌던 사건입니다. 다리 밑으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바로 출동을 했는데요. 출동을 해서 우리 잠수들이랑 같이 이제 수색을 했는데 그날 당일날은 못 찾았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날이 짧아서 어두워지는 바람에 당일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는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찍 다시 잠수랑 다 동원이 돼서 시스틴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리 난간에서 한 20m 정도 하류 쪽에 그 강 바닥에 남매가 둘이 이제 안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뭐 다른 외상은 없는데 그 추운 겨울인데도 짧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참 그 추운 겨울에 그 물속에 떨어서 얼어서 죽어 있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머니와 어린 자녀 셋이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엄마 살고 싶어요. 이런 아이들의 절규가 들렸다는 말로 미뤄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밖으로 던지고 투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파트 14층 계단 창문에서 사람 4명이 떨어졌습니다. 두 딸은 그 자리에서 숨지었습니다. 5살 박이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애들이 엄마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애가 떨어진 거예요. 아까 그 울던 애가. 아이고 우리 신고해야겠다고 했는데 애가 또 하나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10초 뒤에 엄마랑 애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던 아줌마들 다 울었죠. 안타까워가지고. 8살, 5살 그 어린 자녀를 14층 아파트에서 차례대로 던진 거죠. 3살 막내 아들을 껴안고 이제 투신을 한 사건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죠. 또 이제 집을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이제 와이프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생계로 꾸며야 되니까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지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도 꾸고 또 이제 그 큰딸 같은 경우에는 그날 현장 학습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3,800원이라는 그 금액이 없어서 현장 학습을 참여하지 못한 또 우울증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주변 사람들한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매우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이상의 높은 기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는 대부분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있겠고요. 이러한 가정 불화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작게는 산후 우울증이나 우울증부터 정신분열증까지 본인이 목숨을 끊기 이전에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자녀를 목숨을 거두게 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자녀 살해는 부모가 30에서 40대 나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자녀들도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 자녀들은 저항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살해하는 방법도 주로 입이나 목을 조르는 그런 비부패생 내지는 경부 압박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본인들은 목을 매거나 투신하는 방법으로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녀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따라서 각 기관별로 접수되는 이러한 징후들을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해서 알람화한 후에 이런 것이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을 정비해서 부모로부터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삶이 너무 힘드셔서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잠든 가족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른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후회 안 해요?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같이 안 죽었어요? 사람 죽이는 거 괜찮아요?